김명시 21번째 253페이지 24년 8월 28일 한 달하고 13일 만에 43일 만에 이춘지음 묻힐 뻔한 여성학렬 독립 영웅 산진이 4페이지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독립운동가. 이 책은 일제강점기 총을 들고 싸운 김명시에 관한 이야기다. 김명시는 구한말인 1907년 마산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살아나다가 3.1운동 때 어머니마저 만세시위로 희생되었다. 당시 12살 김명시는 오빠 뒷바라지와 밥 끓여 먹어가며 9살 남동생과 4살 배기 여동생을 돌보아야 했다. 여동생을 업고 학교에 다녀야 했으나 차마 교실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동생을 운동장에 내려놓고 교실에 들어가니 선생님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했다. 노천명이 쓴 김명시 어린 시절이다. 김명시의 삶에는 눈물겨운 식민지 딸과 누이의 애환이 스며 있다. 1945년생 마산 토박이 김명만이 60이 넘어 김명시를 알게 되자마자 그가 동네 누나처럼 느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4살 배기 동생을 업고 다니던 김명시가 1945년 12월 38살 때 여성의 몸으로 일본군을 무찌르고 서울로 내려오자 45년 12월이면 해방했는데 그때 걔는 여성의 몸으로 일본군을 무찌를 필요가 없지 않아? 서울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언론들은 조선의 자랑으로도 부족해 조선의 잔다르크로 칭송했다.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김명시다. 노천명은 김명시의 삶을 소설보다 더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 했다. 그러나 죽음은 더 비극적이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 부평경찰서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1949년 10월 13일 김효석 내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인 김명시 사망을 이렇게 발표했다. 본적을 경남 마산시 만동 189번지에 두고 현주소 서울시 종로구 유상동 16번지에 사는 무직 김명시 42살이란 여자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9일 서울시 경찰국에서 부평경찰서에 유치 의뢰한 것으로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경 자기 상의를 찢어서 유치장 내 약 3척 높이 되는 수도관에 목을 메고 죽은 것이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변한다지만 항일투사 김명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무직 여성으로 발표했던 김효석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폭정을 방송으로 폭로하고 월북했다. 지금은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능에 안장되어 있다. 그에 반해 1949년 9월에 체포되어 10월 죽는 날까지 어떤 공경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김명시는 어디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김명시의 삶과 죽음이 한국 현대사다. 혁명에 앞장서 싸우는 일이 저렇게 비참하고도 신명나는 일이라니 이것은 독립신보 기자가 김명시와 인터뷰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며 적은 후기다. 싸우는 것이 비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로 얼룩진 조선 의용군의 무장투쟁 역사는 처절하고도 신명나는 일이었다. 1945년 김사량 작가가 북경에서 조선 의용군의 근거지인 연안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난 중국 처녀들은 거침없이 우리말로 도라지 타령을 불렀다. 조선 사람이라면 노래와 춤, 연극에
능하다고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또 우리말로 조선의 영군가를 부를 수 있는 중국인들을 TV에서 볼 수 있었다. 조선의 영선전대의 활동에는 재기가 넘쳐났다. 흥이 없고 신명이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K-팝과 한국의 문화 역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김명지의 삶이 신명과 열정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없었다면 수심도 알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옥중에서 고문으로 아이를 잃고 7년의 옥살이를 마치고도 중국으로 탈출하여 총을 잡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역사는 패배했을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김명식은 승리했다. 이렇게 김명식의 삶은 영웅서사의 비극을 다 가지고 있다. 그의 삶을 추적하며 나 역시 김명식처럼 혼자 눈물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는 형무소 예터가 있다. 그러면 김명식 생각까지 300보를 넘지 않았다. 그 앞을 지나노라면 3.1운동 당시 9살 김형윤의 손을 꼭 잡고 4살 여동생을 업고 울며 불며 어머니와 오빠를 찾으러 다녔을 12살 김명식가 아른거린다. 생가트가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 무대에 서면 16살 김명식가 보인다. 학적부에 기록된 김명식 신체 사이즈와 비슷한 일본군 손해상이 그것이다. 이 작고 가녀린 몸으로 모스크바로, 상해로, 만주로 넘나들었구나 싶어 그 손해상을 어루만지며 눈길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창동 불종거리는 항쟁의 거리다. 3.15이고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 시위대열은 어김없이 그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김명식 일가와 동지를 학살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신호탄은 김명식 집 앞에서 시작되었다. 김명식 집 바로 앞 3.15 이거 발원지 기념관이 그 역사를 입증한다. 이승만 동상이 곳곳에 들어서고 이승만 기념관이 400억을 들여 지어질라도 3.15 의거는 국민이 이승만을 심판했던 역사다. 1923년 5월 1일 최초의 노동절 기념식이 마산 창동에서 열렸다. 기념식을 마치고 마산 노농동우회 간부들과 회원들이 창동거리를 징을지고 꽹과리를 울리며 행진했다. 나는 그 기록을 보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행진했을 16살 김명식을 상상했다. 그 행사에 김명식가 참석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 그러나 오빠와 선생님이 준비한 행사에 김명식가 빠졌을 리 없다. 그 정도 활동력이 있어야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것이다. 1925년 경성지방검사부가 작성한 18세 김명식 직업은 직공이었다. 직공, 즉 노동자 출신이 혁명운동가가 되었다. 김명식은 1932년 국내로 잠입해 인천 성냥공장의 파업을 지도하다 구속되었다. 1946년 5월 1일 해방 후 첫 노동절 기념식이 열린 동대문 운동장에는 20만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39살 김명식가 부녀 총동맹 대표로 초청되어 연설했다. 골수에 밴 김명식의 소원은 농민 근로대중의 신고를 들어 남들처럼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식의 피 맺힌 절규가 생생하게 들린 듯했다. 이 책에서는 일찍이 소련과 중국을 넘나든 국제주의자이자 항일무장투쟁 전사였으며 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 80만 맹원을 자랑했던 부녀 총동맹 간부로서 맹활약한 여성운동가 김명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물론 독립운동가를 통틀어 이렇게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것은 김명식가 독보적이다. 조직,
선전, 선동에도 탁월했던 그의 면모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무명의 헌신을 기록하려 했다. 누구는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지만 100년 전 자유와 평등을 실천했던 김명시의 형제와 동지들이 있었다. 독립공훈 기록을 샅샅이 뒤져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려고 애썼다. 이 책 주석을 꼼꼼하게 보기를 권유한다. 열린사회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고향에서조차 잊힌 항일 독립운동가 김명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과정도 기록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해방에 헌신했음에도 멸문지화의 화를 당한 직계가족과 연좌제의 두려움에 시달린 친족들의 애끓는 사연도 있다. 아직도 김원봉 장군을 비롯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독립공훈을 인정받지 못한 항일 투사들이 많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은 역사가의 목마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김명시 장군의 서운을 이끈 1945년생 김영만 고문이 겪은 한국 현대사를 썼다. 그가 친일청산에 앞장서고 김명시를 역사에서 소환해낸 이유가 그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열린사회희망연대는 김명시 장군의 건국훈장, 애국장 서운이 끝이 아님을 절감했다. 그리고 김명시 장군의 삶과 투쟁을 기록하기로 했다. 역사가도 아니고 문필가도 아니며 역사를 전공조차 하지 않은 나는 희망연대 3년차 회원으로 이 글을 시작했다. 이 글을 통해 항일의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시민의 위대함을 부족한 글로나마 보여주고 싶다. 무엇보다 김명시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날 오지 않았던 백마를 태워주고 싶다. 2023년 10월 이춘. (397페이지) 참고문은 신문기자 조선분야 총동맹 주최 공창 폐지와 사회대책 좌담회 현대일보사 1946 6월 24일 추덕장군 조선의영군에 죽어간 동지를 위하여 신화일보 1942 1942년 9월 24일 친띠도 대创의 동아일보 1933년 7월 18일 태양의 군민 제14들의 장례식 거행 신화일보 1942년 10월 12일 해외 여성 투사마저 맞아 시국 강연대회 개최 자유신문 1945년 12월 26일 해외 투쟁의 혈극사 중국에서 황국한 여장군 김명시와 그의 독립투쟁사 국민보 1946년 7월 17일 21년간 투쟁생활 타이중에도 감옥살이 김명시 여사편 독립신보 1946년 11월 21일 홍일점 투사교인 적분자 신해주에서 기소되다. 경성일보 1932년 8월 28일 흥분한 김명시 상처를 판관에게 주시 조선일보 1933년 9월 26일 252페이지 미소 공리를 파괴하려는 반탁 시위에 항의하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미화하고 공위를 파괴하자는 것이 테러 사건의 의도다. 비슷한 시기 공업신보 공예신문은 우익 테러의 의도를 이렇게 보도했다. 6월 13일 공업신보 기자의 취재 당시에 부상자들은 도립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머리와 팔목에 흰 붕대를 감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크게 다쳤으나 원기 왕성했다. 전국에서 위문단이 올라와 연맹과 소년단의 위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여맹 김명시 여사는 환자의 시송을 듣고 있었는데 마치 야전병원 간호부장 격이었다고 한다. 질서 있는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총기 휴대한 30명 테러단의 작당 레습이란 상상을 초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경찰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라고 기사에게 물었다. 6월 25일 김명씨는 민주여성동맹, 민주女性동盟 대표들과 함께 안재홍 민정장관을 방문하여 미소 공리 파괴를 책동하는 반동배 일당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고 안 장관은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어 6월 26일에는 민전사나 각 단체로 구성된 연합항의단 대표 정건화, 이순음, 박성진, 이성백, 서신원 등이 하지 중장을 방문하고 며칠 전 23일에 있었던 반탁 시위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했다. 대표단은 그 길로 조병옥 경무부장을 방문하여 반탁 데모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엄중히 항의했다. 이에 조 경무부장은 사과를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1. 경찰에서 사전방지에 노력하였으나 건국을 방해한 여사한 비슷한 불상사가 수도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게 된 데에 경찰 수뇌부 책임자로서 일반 인민에게 깊이 사과하는 바이다. 2. 근본 반탁 사건 주모자 및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겠다. 3. 앞으로도 미소공리 사업에 대한 방해, 파괴 및 일체 모력에 대해서는 밝히고 철저히 책임지고 취체할 것이다. 1947년 6월 28일자 독립신보 27일 전농에서도 1,400만 농민대표 백용희 명의로 된 장문의 항의문을 하지 중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반탁 시위에 대한 대중조직의 항의가 이어지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테러를 동반한 반탁 운동의 귀초가 잠옷 주목되고 있었다. 그러나 테러와 폭력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그 광기는 아까운 민족 지도자 여럿을 희생시키고도 멈추지 않았다. 254페이지 1947년 7월 서울역 전평부위원장 이인과 서기장 한철은 1947년 6월 4일 프라하에서 개최된 세계 노련 이사회에 참가하고 다음 달인 7월 13일 서울역에 도착했다. 김명씨와 오빠 김영선은 그 환영 행사가 열리는 서울역에 나타났다. 며칠 뒤 7월 15일 독립신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가진 악조건을 과감히 무찌르고 민주조선 건설의 위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남조선 근로대중의 혁혁한 사업 성과와 노도와 같은 반동의 진상을 세계 노련사나 9천만 노동자에 보고하고자 6월 4일 프라하에서 개최된 세계 노련 이사회에 참가하였던 전평 부위원장 2인 동서기장 한철양 씨는 지난 13일 그 사명을 남김없이 다하고 서울에 당당히 개선하였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역도에는 구재수, 김영선, 정칠성, 김명시, 오영, 문은, 문일 씨 등을 비롯하여 전평원, 웬 수천 명이 마중을 나와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양 대표를 환영하였으며 계속하여 전평회관에서는 조금도 필요한 기색이 없는 양 대표를 맞이하여 간소한 환영식을 거행하였는데 양 대표와 참석한 전평원들은 반동과의 투쟁에 더욱더 결속할 것을 맹세한 다음 동내시경 폐회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평이 세계노련 이사회에 참가하고 수천 명이 환영 행사에 참가할 정도로 합법적이고 대표적인 노동단체였다. 김명씨와 김영선 남매는 노동자 출신 선배 노동운동가로 가진 미군정 탄압 속에서도 민주조선 건설에 신명을 다 바치는 후배 노동자의 투쟁을 격려했을 것이다. 김명씨가 잠적하기 불과 한 달 전의 일이었다. 잠적하기 직전까지 김명씨는 민주여맹을 대표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했다. 민주여맹을 대표해. 그러나 1946년 11월 인터뷰 당시 김명씨가 통분에 맞이 않던 민주과업이 창란하고 막연한 채로 남아있는 오늘의 남조선 상황은 1947년 7월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7월 19일 오후 1시 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여운형이 한 청년에게 휘살되었다. 7월 19일 오후 1시 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여운형이 한 청년에게 휘살되었다. 올해 초목식에 갔댔지. 초목식. 당시에는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으나 수십 년이 지나서 결국 극우 테러 집단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이 밝혀졌다. 55. 여운형 암살 관련자 4명은 1974년 신문지상에서 자신들이 테러 실행범인 한지근 등과 함께 송진호 암살 사건의 주범인 한현우 집에서 수시로 만나 테러 대상을 물색하고 무기를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의 처벌이 불가능해진 후였다. 여운형의 죽음으로 좌우합작 운동은 구심점을 잃었다. 미국도 중도 합작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미소 공의를 통한 임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모스크바 회의 결정사항은 국제적으로 여전히 유효했다. 민전은 7월 27일 남산공원에서 미소 공의 재개 경축 및 임시정부 수립 촉진 인민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이름대로 민전은 임시정부 수립에 총력을 기울였다. 20만 명 가까운 군중이 운집하여 기세를 과시했으나 별 소요없이 지나갔다. 민전은 미소 공유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열망했다. 임시민주정부 수립만이 분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대회에는 미소 공의 소련 측 대표와 함께 미국 측 대표인 브라운 소장도 참석하여 축하했다. 그 대회가 남한에서 좌파 세력이 합법적으로 진행한 최고의 군중 집회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256페이지 8.15 폭동 음모 사건. 1947년 7월 27일 하지 사령부의 미군 대변인은 8.15 해방 기념일을 앞두고 민중 소요 조짐이 있어서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1. 7월 27일 민전 주최 인민대회가 개최될 때 2. 8월 3일 여운형의 장례식이 거행될 때 3. 8월 15일 해방기념일 등의 조직적인 폭동이 계획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대비 중이라고 했다. 민전 주최 인민대회는 20만 군중이 모였으나 아무 소요없이 끝났다. 그러나 여운형의 죽음에 분노한 대중들의 위세는 미 군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8월 3일 거행된 여운형 장례식에는 광복 이후 최대 인파인 60만이 모였다.
서울을 하얗게 덮은 추모 행렬이 여운형의 죽음을 애도했다. 장례식을 진행하던 아나운서는 슬퍼하며 말했다. 외정의 감옥도 그의 기계를 꺾지 못했고 일왕의 헌병도 감히 그의 생명을 무찌르지 못했던 민족 해방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몽양 여운형 선생은 서울 한복판에서 약속 많은 생명을 뺏기고 말았다. 송기정을 비롯한 청년 112명이 그의 시신을 운구할 정도로 남로당과 민전이 주도한 장례식은 성대했다. 하지 중장과 미소공위 대표들도 참석했으나 조직적인 폭동 기운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미 군정은 해방 전국의 남한을 성량을 땡기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화약통이자 화산의 가장자리를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민전의 인민대회와 여운형의 장례식에 모인 군중 수와 열기는 미 군정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무엇보다 여운형 사망으로 좌우합작의 성공 가능성이 없어졌다. 남한에서만이라도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해야 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시급해진 미국으로서는 이제 최대 걸림돌이 민정과 남로당이었다. 그동안 합법적 활동을 허용해온 남로당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미 군정 하지는 갑자기 입장을 반대로 바꿔 우익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얼마 전까지 골칫거리 취급하던 이승만과 우익 진영을 공산주의에 대한 방파제라고 본국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좌익에 대한 대대적인 근거에 돌입했다. 미국의 2차 미소공위 결렬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1947년 8월 12일 새벽 군정 경찰은 민정과 남로당 중앙본부 사무실을 급습하여 일제 수색하고 관계 서류를 압수하는 한편 간부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남로당 중앙기관지 노력인민과 우리신문 등 좌파신문의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에서만 민전, 남로당, 전평, 전농, 근로인민당, 조선문화총연맹 등 좌파 정당, 단체 간부 1,300명이 경찰에 투옥되었다. 그리고 이 검거 선풍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광복 후 최대 규모의 검거였다. 미 군정당국은 좌파 세력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전국적인 폭동을 일으키려는 8.15 폭동 음모가 탐지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예비금속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나 민전을 비롯한 좌파 단체나 정당에서는 폭동 음모 운운은 군정 당국에 의해 순전히 날조된 것이며 대중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는 민전의 역량을 차단하기 위한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258페이지 김명시의 잠적 1947년 8월 13일 민전회관이 폐쇄되었다. 남로당의 이기석 남로당 부위원장, 최은택, 추윤저 남로당 중앙위원이자 감찰위원장을 비롯한 전평, 전농, 근로인민당, 민전, 조선문화단체 총연맹, 천도교, 청무당, 협동조합 등 각급 조직의 간부급 피검자만 60명에 달했다. 미 군정이 축소해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이때 죽은 사람 28명, 검거 투옥된 사람 13,769명, 중상을 입은 사람이 2만 1,000여 명에 달했다. 이제 남한 내 좌익 진영의 모든 정치, 사회운동은 사실상
불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민전 산하단체인 남로당, 전평, 전농, 부총은 지하비밀 활동으로 전환했다. 남로당 본부 역시 지하본부로 대중단체들을 지도했다. 그리고 체포되지 않은 중요 간부들은 속속 38도선을 넘어 북한으로 탈출해야 했다. 56. 258페이지 56. 국사관론총 제130 국사편찬위원회 2003 해방 후 최대 규모의 검거였음에도 8.15 폭동 피해자들은 별다른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되었다. 민전의 주장대로 허위 날조, 조작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체포되지 않은 사람은 소재지 불명으로 기소 중지되었고 그 명단에 김명시, 김원봉, 홍남표, 정칠성 등이 있었다. 김명시는 졸지에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 이 와중에 김원봉, 홍남표, 정칠성 등이 모두 월북했다. 호가장 전투에 참가한 조선의용군 마지막 분대장 김학철도 친일경찰과 친일경찰과 몰입애들이 등살에 살 수 없어서 월북이 아니라 남한 탈출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명시는 마지막까지 남쪽에 남았다. (5장) 김명시가 잠적한 2년 3개월 지하잠적부터 사망까지. 미소 공위 결렬과 단독 정보 수립 263페이지 단선 단정 반대운동 265페이지 제헌의회와 반민특위 267페이지 제주 4.3 항쟁과 여순사건 269페이지 1949년 6월 공세 271페이지 조선의 산다르크 김명시의 죽음 272페이지 6장 김명시 장군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다. 7장 김명시를 역사에 소환한 사람. 프로. (263페이지) 1947년 8월부터 부평경찰서에서 사망한 1949년 10월 10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김명시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김명시가 어떤 선택을 했고 누구와 무슨 활동을 했는지 기록도 증언도 남지 않았다. 그 2년 3개월 한반도의 운명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국가보훈처가 김명시 포상신청서를 번번이 반려한 사유인 해방 후 행적 및 사망 경위 불분명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누가 역사의 죄인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263페이지 미소 공위 결렬과 단독 정부 수립 1947년 8월 15일 해방 두 돌맞이 기념식이 서울 운동장에서 열렸다. 며칠 전 있던 미 군정의 좌익 세력 일제 검거로 우익 인사들만 이 행사에 대거 참석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여전히 참가 단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지만 이날 행사에는 소련 대표 스티코프와 미국 대표 브라운이 나란히 참석했다. 스티코프는 불편한 심기를 누르고 있었다. 좌익에 대한 미 군정의 탄압이 노골화되자 소련 측이
강력히 항의하던 중이었다. 소련은 모스크바 결정과 미소공위 업무를 지지해온 좌익을 탄압하는 것은 미소공위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고, 이에 미군정은 남한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1947년 10월 소련 측 대표가 철수하면서 미소공위는 완전히 결렬되었다. 1947년 10월 미소 냉전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미소 공위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다. 유엔은 소련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가능한 3.8도 이남만의 총선거를 결정했다. 유엔으로의 이관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을 의미했다. 이승만과 한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은 이 결정을 반대했다. 그러나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강행되었다. 1948년 2월 김구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고 발표한다. 1.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읍거함. 2월 16일 김구와 김교식이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제안하자 3월 25일 북한 쪽에서 남북 연석회의를 역제안했다. 남쪽의 좌익과 중도 단체는 이 제안을 지지하며 4월 19일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열리는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연석회의에는 남북 46개 단체와 대표 545명이 참여했고 민족 분단의 위기 앞에 평생 반공주의자이던 김구가 수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38선을 넘었다. 김교식도 그 뒤를 따랐다. 1948년 4월 20일 평양에 도착한 김구는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당, 무슨 주의, 무슨 단체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요지의 축사를 했다. 4월 26일과 30일 사김회담 김구, 김교식, 김두봉, 김일성에서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합의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회의는 남북 지도자들이 모여 분단을 막고 민족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한 마지막 시도였다. 한반도에는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2000년 6월에서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1948년 남북 연석회의는 긴 여정을 감내해온 통일운동의 씨앗이자 출발점이 되었다. 265페이지 단선 단정 반대운동. 단독선거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남북 분단이 공식화되는 것이었다. 긴 역사를 함께해온 단일 민족의 억지 분단은 전쟁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5월 10일로 남한 단독 총선거 일정이 정해지자 김명시가 중앙위원이던 민전은 1월 15일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남로당은 2월 7일부터 단독 선거를 저지하려는 27 구국투쟁에 돌입했다. 전평산안노조는 총파업을, 학생들은 동맹 휴업을 전개했다. 전국 각지 경찰서와 투표소를 습격해 단독 선거 추진을 방해했다. 2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좌우와 민관을 합쳐 선거 관련으로 45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65페이지 2 노력인민 1948년 3월 26일 남로당 측 집계에 따르면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투쟁에 총 147만여 명이 참가하고 400여만 장의 삐라, 벽보, 벽서 등이